교회는 그 박정희 대통령과 신자들과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외지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5.16 혁명 이후에 1967년에 교회가 본격적인 모습을 갖추게 됐고요. 지금 현재 구미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교회에 와 있고, 제가 이 주보를 보니까 그 거래하는 은행도 전부 다 10만원을 군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게 헌금이라든가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복지성김 헌금 등등 예, 꽉 찼어요. 대단히 하나님의 축복받은 교회였습니다. 떴습니다. 문경 공립보통학교 예. 교사 시절 예. 그때 당시에 또 민족의식 고취 예. 또 이런 것이 하나의 교육 목표가 됐을 텐데 예. 교사 시절의 그 일화 예. 좀 아는 거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일화를 보니까 제자들 말이 그 정확한 증언이 되잖아요. 제자 정명숙의 말을 빌리면 박 선생님은 우리 집에서 하숙을 했어요. 예. 우리 어머니는 모친이라고 불렀고 아주 다정했어요. 식사는 가리는 것이 없고 복장도 단정했어요. 언제나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시고 철저히 검사하여 자세히 잘 평가해 주시는 아주 모범적인 선생이었고, 또 일기와 편지 쓰기를 장려했답니다. 그리고 청소도 철저히 시켰다고 하고요. 학생들에게 위인전 같은 이야기를 즐겨 해주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하셨고요. 또 나팔 불기를 좋아해가지고 악대와 합창반을 조직하고 가을 운동회 때는 기마전, 탬블린, 공바구니 터뜨리기 등 그 여러 가지 그걸 해가지고 인기 있는 선생으로 알려져 있었답니다. 그리고 가을 소풍을 갔을 때는 도시락을 못 사온 학생에게 선생님의 도시락을 나눠주던 이 기억과 그 다음에 발목을 삐어 걷지 못하는 학생을 업고 산길을 내려오시던 다정한 선생님의 모습이 생각나고, 또 다른 제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은 나라가 없는 것이지만, 빼앗겼다는 표현은 안 쓰고 나라가 없지만은 언젠가 우리나라가 다시 굳건하게 정말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늘 항상 끊임없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것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길이다. 이렇게가 민족의식을 고치시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예. 우리 흔히 그 친일 얘기한 이유가 그 만주국민학교에 교사를 관두고 갔단 말이에요. 그 절차가 그때 당시 상황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인 정신이 많잖아요. 집안도 무과급제한 집안인데 그 시대에 교사들은 참 존경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직을 그만두고 만주군관학교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의 대단한 결단이었어요. 1940년 봄에 만주군관학교 2기 생으로 입기를 했는데 그때 홍사익 중장이 만주군관학교를 방문해가지고 조선인 학생들만 별실로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비록 지금은 민족적 차별 대우에 비통을 느끼겠지만 이곳에서 똑똑히 듣고 보고 배워야 한다. 언젠가 너희들이 조선민족의 우수함을 과시해야 할 것이다 라는 그 훈시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군인은 그때 중장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희는 한시도 조선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비록 일본 군관에서 교육을 받지만 언젠가 독립이 되어 대한민국을 이끄는 군인의 길을 가는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박정희가 10배를 토했답니다. 그래서 모두 감동을 했다고 해요. 술에 취한 박정희가요, 가끔은요 독립군가를 불렀답니다. 그 독립운동하는 독립군가를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회자되면서 또 더구나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은 이 민족의식이 아주 강한 이 생도였다. 그리고 1942년 3월 450명이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했어요.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만주국 황제의 금시기를 상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정도로 박정희 대통령은 진짜 이 문무를 다 겸한 거예요. 문무를 다 겸했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을 이룬 이런 기본적인 DNA,
이 자질이 있었다고 말이죠. 만주군관학교의 그 상을 만주국 황제. 그렇죠. 아, 당시에 만주국 황제의 이름으로. 그렇죠. 만주군 군관학교니까요. 네. 그래도 왜 일제와 연관을 시키죠? 근데 이게 만주군관학교 나오면 일본 육군사관학교로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에 충성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까 만주군관학교에서 자기가 열변을 토했잖아요. 민족의식을. 네. 내가 일본의 이 엄청난 이 군사 훈련을 배워가지고 언젠가는 우리 한국의 이 강력한 이 군사 강국도 될 이런 기초를 다지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 거죠. 그래서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3등으로 졸업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3등. 일본의 기라상 같은 학생들이 그 많은데, 그리고 아무래도 성적이 일본 우선으로 할 텐데 아마 실력은 1등이었겠죠. 사실은 일본 사관학교 3등으로 졸업한 사관생들이었고, 졸업 후에 만주군 소위로 임관됐어요. 만주군. 그리고 만주군 보병 제8단에 이제 근무를 했는데, 그때도 친구들은 조선 독립을 꿈꾸던 박정희 소위의 투철한 애국심을 존경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본 육사에 들어가가지고 뭐 일본의 졸개가 됐다, 이건 터무니없는 그기죠. 이 박정희 대통령이 벌써 먼 것을 내다보고 이런 그 어려운 이 소위 나쁜 욕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이 첨단적인 군사 이 기술과 훈련을 배운 것이죠. 예. 그리고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 대통령은 조선경비사관학교에 또 들어가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조선경비 사관학교를 왜 이렇게 여러 군데를. 그렇죠. 이제 일본 사관학교 나오고 난 뒤에 육사 나오고 난 뒤에 이제 해방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해방이 되니까 이제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조선경비사관학교를 이제 열었죠. 그래서 거기 이희생으로 입교를 했는데요. 근데 기존의 화려한 군 경력을 인정받아가 막바로 소위가 아닌 1947년 9월 27일부로 바로 대위로 임명받았어요. 예.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어가지고 1948년 8월 1일자로 소령으로 진급했어요. 그만큼 군에서의 실력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네. 또 연결돼서 여순 반란 사건과 그 연루된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의 그때 당시 전형, 그것이 뭐 한국군을 살리게 됐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죠. 그 상황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때 보면 독립 이후에 좌우 혼란의 대립이 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뭐 좌가 뭔지 우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이 좌파가 뭐 모두 잘 살게 한다 하고 이 소위 가진 자를 막 배척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현혹이 돼가고 군 내부도 그렇고 이 좌파들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에서 그 한국을 여론조사를 딱 해보니까 좌파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보고 우리는 한국 가망 없다. 한국 가망 없어 우리는 이 한국 이거 포기한다.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소리 하느냐. 이럴수록 이 한반도가 그거 적화되면 일본도 위험하고 동남아가 세계가 위험해진다고. 그렇게 해가 이승만이 그 미국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혼란한 전국에 박정희 대통령도 좌파에 연루가 돼가지고 여순 반란 사건에 연루가 됐는데,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은 남노당에 가입만 했다 뿐이지 이렇다 활동에 한 흔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좌파가 군인들이 이리 많으면 군을 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극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전향한 겁니다. 근데 이 정보를 아무도 안 털어놨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터뜨려야만 군이 살 수 있다고, 나라가 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극적으로 전향했기 때문에 사실 여순 반란 사건을 지나가고
군 내부의 좌파를 숙청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고 사실 박정희 대통령도 사형에 해당하는 그 절제절명의 위기에 예. 백선엽 장군이 평소에 이 박정희 대통령의 과묵하고 말을 별로 안 하고 그리고 청렴 강직했대요. 예. 그리고 이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주 뛰어났답니다. 그래서 이 아까운 자질을 인정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사형에서 빼고 네. 그리고 나중에 그 장도영 정보국장도 네. 이 사람을 정복으로 이제 채용을 해가지고 6.25 때 또 혁혁한 또 공을 세우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백선엽 장군 얘기가 자주 나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은 아주 내가 박정희 대통령을 구명 결단한 것이 아주 최고로 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 말이 또 한쪽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또 약간 한쪽으로 또 코너로 몰리기도 해서 또 여론도 또 있었습니다만은 또 6.25가 또 터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 소령으로 복귀를 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장도영 그때 정보국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장도영 국장이 보니까 박정희가 이렇게 소외됐지만은 박정희가 청년 결백하고 또 군인으로서도 아주 대단한 그 실력을 갖고 있는 군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이 장도영이가 이 아까운 인재를 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박정희를 군에 현역으로 복귀를 시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6.25 무력남춘 때 정보국에 임시정보국을 또 가지고 그 수원 학교에다가 임시정보국을 개설해가지고 거기에 박정희를 배치를 해가지고 네. 그때 상당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6.25에게 그 상당한 기여를 하고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좌파 딱지를 떼는데도 상당한 이 공헌을 된 거예요. 예. 자, 이제 군 얘기 거기까지 하고요. 예. 이제 오늘 생가에 이렇게 왔으니까요. 정말 대나무도 이렇게 들어있고. 그렇죠. 대나무 조성이 잘 충분히 기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공부하시던 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1900년 또 박 대통령이 집권하시고 아마 이렇게 새로 개조한 그런 옛날에는 저쪽에 있던 저 집이 원보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박 대통령께서 집권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한 번씩 내려오시면은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자리가 좁아서 이렇게 요건 관람용 이렇게 했고 여기는 접객 접견실 주로 여기서 이제 접견을 하셨고 또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이 건물은 박 대통령이 내려오실 때에 수행원들 대기실 저 가가지고 저기 박정희 박 대통령 수행한 수행원 대기소네요. 대기실이고 그래서 이 건물이 왜 옛 모습이 없고 이런 푸른 기와를 이었느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와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새마을 기와입니다. 그렇네. 그 예. 초록색이 박 새마을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하실 때 이 집도 새마을 운동 형에 그래, 이해가 되네. 개조했고 예. 저것도 우리 고유의 토기화가 아니고 네. 새마을 기와를 그때 했는 건데 그거는 이제 새마을 기와로 이었기 때문에 이게 새마을 기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미 있게 보시면은 이렇게 처음 이해를 하신 분인데 왜 초가집이라 기와집 옛날에 토기화를 안 하고 저런 기와를 이었느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마을 기와입니다. 여기는 가마솥, 디젤방아, 멍석 이런 옛날에 농촌에서 전형적으로 이제 구비 되는 기계 방아가 없으니까 그렇죠. 발로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디젤빵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예. 디젤방아 뭐 지금 뭐 60대 되면 이런 다 아실 겁니다.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방학 때 되면 이제 이거 많이 안고 바깥고. 요거는 농기구를 맞아요. 저기 설탕,
원래는 여기 마구간입니다. 마구간이구나. 예. 이게 외양간으로 제 정신이. 소를 몰아넣고 소를 몰아넣고 막고 담고 여기 세축통이고 장구고 이제 요거는 여물통. 여물통. 소밥통이죠. 예,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 감나무는 박 대통령 어머님하고 박 대통령 직접 1929년도에 심은 감나무. 역사가 오래됐네. 고동시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린 감을 매년 가을에 수확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또 박지만 본인이 직접 따는 사진도 예. 많이 해가지고 남겨놓으셨네요. 우리가 직접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 감씨를 받아서 지금 밑에 감나무 밭을 형성을 해놨습니다. 만들어놨어요. 예. 아, 거기서 수확을 해가지고 이 샘물을 아마 그 당시에는 두레박으로 아마 폈을 겁니다. 두레박이. 예, 두레박을 아, 펌프네. 그 뒤에 이제 박 대통령께서 사용하였던 펌프라고 되어 있었는데 요게 이제 그전에 박 대통령이 아, 옛날 펌프고. 그 전에는 이제 이 뚜껑도 없고 요거는 안전상에 덮어 놨는데 뚜레박으로 아, 그 다음에 저거하고 마중물을 넣어야 그렇죠. 올라온다는 예. 거. 맞아요. 마지막으로. 마중물을 넣어야지. 그렇죠. 예.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님이 올 봄에 오셔가지고 아, 이거 시범을 보여주고. 물 나옵니까 저거? 예, 나오죠. 요즘 마중물을 갖다 넣어 한번 해보세요. 저 어디 타봐놔야 돼. 안 넣고 그리고 공기를- 반드시 우물 앞에는 예, 공기를 채워줘야 이 향나무가 있었어. 아, 그래.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해야지요. 빨리 해서 그렇지. 공기 채워놔야 됩니다. 이렇게 아, 해서 예, 알았네. 공기가, 아, 옛날에 이런 거 좀 압축이 돼야 돼. 사용했는데. 공기가 압축이 안 되면 물이 안 나옵니다. 물 한번 부어봐요. 내가 할게. 네. 되네. 아, 역시 잘하시네. 이게 압력 이렇게 되면 예, 거기다 이제 압력이 높게 돼야지. 이제 됐어. 이제 된 거야. 이제 된. 이 물이 안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네. 어머. 네. 어머나. 이제, 오늘은 운동량은 다 채웠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릴 때 많이 했어요. 예. 그때 뛰어놀다가 와서 입을 대고 먹고. 그래. 자, 이제 또, 절로 갑시다. 아, 감나무 거리구나, 감나무. 여기는 여기는 추모가 나와요. 원래는 추모가. 예, 박 대통령의 생각 아닙니다. 아, 이제 생가를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추모 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여기 추모관을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매년 이제 11일하고 11월 14일, 11일째는 추모죠. 네. 또 11월 14일은 탄신제 네. 하는데 여기에 추모하러 오신 참배객이나 탄신 축제에 오신 분들이 매년 수천 내지 수만 명이 그래서 이 추모 엄청나게 너무 좁았어. 그 확대는 그건 요거는 옛날 한집이에요. 예.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 와가지고 저하고 사진 많이 찍었어요. 아, 그랬어요. 글씨가 딱 이제 이 추모관 요것도 요거를 이제 이쪽에 이제 역사 자료관 뒤에 추모관 건립 예정지가 있어요. 예. 그쪽으로 이제 옮긴 박 대통령의 업적에 비해서 추모관이 너무 초라하다. 그래서 다시 이제 다시 새로 이제 지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